네, 글로벌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10월 말입니다. 미국에는 이때쯤에 경제 지표가 좀 집중돼서 발표가 되는데 저희는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월말과 월초를 맞이해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상당히 많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노동부의 그 10월 고용보고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10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음 주말에 이제 노동부가 공개할 10월 실업률 같은 경우 9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7.9%로 추정되지만 2개월 연속 8% 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실업률과 함께 공개되는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월에 11만 4천 개보다 조금 더 증가한 11만 8천 개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단기간 내 가속화되기 어려움을 시사를 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6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7만 5천 건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미국 고용시장 판단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건을 무려 53주 연속해서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감소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추세적인 감소세가 36만 건에서 제한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말에 공개될 비농업 부분 일자리 예상치에 준하는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단기간 내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9월 내구재 주문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지난 8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내구재 증가율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9월에는 전월 대비해서 9.9%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예상치인 플러스 1.0%를 상회한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내구재 주문의 개선은 최근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글로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증시의 긍정적인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10월에도 미국 내구재 주문이 양호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유럽 PMI 제조업 지수는 40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여전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해 기업들이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0월에 내구재 주문의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동월 대비로 봤을 때 내구재 주문의 증가율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 주문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는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을 만회를 했지만 언제든지 기준선을 하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구재 주문의 추가적인 약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내구재 수주 증가율은 한미 증시의 하강이 다소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에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가율에 대해서 한미 증시는 대략 플러스 0.6 이상의 상관계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미 증시가 내구재 주문 증가율의 하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에 시장이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예, 일단 미국 증시 기술적인 반등을 이뤘기 때문에 대외 변수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의 반등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코스피의 추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은 시장의 예상과 같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2천억 원 전후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코스피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의해서 크게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한 좀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